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지역 3대 축제로 꼽히는 드론봇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축제 첫날부터 현장에는 첨단 전투 무기와 블랙 이글스 공연 등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는데요. 올해 축제에는 어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 떠있는 아군 드론과 붉은색 적군 드론. 아군 드론이 거미줄 같은 그물을 쏘자 순식간에 적군 드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상에서는 장애물을 식별하는 로봇들이 주변을 탐색하고 부대원들이 전투 끝에 목표 지역을 차지해냅니다.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 시범부대인 아미타이거의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전투 시연이 끝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양주시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이 가남리 비행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은 첨단 전투 장비를 소개하고 각종 드론 대회와 공연,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마다 열리는 축제입니다. 올해 개막식에서는 특별히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여기 1년에 할까 말까 한다고 해갖고 심지어 양주에서 한다고 해갖고 왔어요. 그 전투 비행기요. 막 하늘 이렇게 날고 색깔도 뿜어가고요. 작년에도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왔었는데 올해는 에어쇼도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왔어요. 그래서 내일 또 오려고요. 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네, 제 뒤에 있는 헬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기동 헬기인 수리온인데요. 이렇게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첨단 전투 장비와 무기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저녁에는 드론 300대를 활용한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진행되는 공연에는 차세대 무기 체계와 양주시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기원 메시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헬기를 타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헬기는 가남리 비행장에서 출발해 양주시청과 옥정신도시, 동두천 인근을 지나 약 15분 동안 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축제장에서는 장갑차 탑승 체험과 특공무술 시범, 특전사 고공강화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드론봇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양주가 경기 북부의 본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또 행사장 주변에 펼쳐지는 그 차세대 그 무기 체계나 그리고 4차 산업 그 미래 비전이 아주 양주시가 역동적인 그 미래 도시라는 걸 이번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그리고 좋은 추억 그리고 양주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5만 7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던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올해 축제는 오는 26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25 전쟁 때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백린 연막탄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쯤 신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땅에 묻혀있던 포탄이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군 당국은 약 2시간 동안 현장 조사를 벌였고 군 폭발물 처리반이 혹시 모를 폭발 가능성 등을 대비해 연막탄을 수거했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이 포탄은 길이 60cm, 구경 155mm의 백린 연막탄으로 상당 기간 땅에 묻혀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아군이 사용했던 연막탄으로 추정된다며 주변 지역에 별도의 통제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이 24일 개원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인규, 오석규 경기도의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은 총 사업비 246억 원을 투입해 양주시 고읍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유아 대상 체험교육 기회를 지역별로 고르게 제공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적인 놀이 중심 체험교육을 통해 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드론 놀이 체험 장소로 관계자 모든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이곳을 찾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내가
거기에 갔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정말 그 추억이 되고 그 배움의 터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만나러 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동두천 시민들이 지난해부터 연일 총궐기 대회를 이어가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박형덕 동두천 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미군 관련 자영업이 지금 한 40% 이상 이제 폐업을 했고, 또 매출액 이상 뭐 60% 이상 감소를 했고, 또 유리시 인구도 한 17%가 아마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군 병력이 대폭 줄었지만 동천 중심가에 있는 넓은 기지는 지금 한 편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좀 봉쇄가 되고 있어서 이런 여파로 고용률이 전국 연속 꼴찌를 하고 있고, 재정 자립도 역시 7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라는 이런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천시는 10만에 육박하는 인구가 지금 8만 명대로 줄어들어서 아마 도시 존립 자체가 아주 상당히 이태로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미군 기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보상으로 우리 정부의 대책기구 설치와 또 국가산단 조성을 또 반환 공여지가 정부 주도로 개발하겠다고 2014년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국무조정실 주한미군 지원단도 우리 시의 동천팀도 설치했는데 기존 기구를 올해부터는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하면서 동천팀이 오히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10년 지금 흐른 지금 우리 동천시 경제는 나아지긴커녕 인구 자체가 지금 소멸되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 있고, 동천시 개발계획 수립 위해서 미군이 지금 한령 가치가 없는 캠프 모빌, 캐슬 공여지를 지금 즉시 반환하고, 둘째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이제 동천에 장기 주둔한다 하면은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에 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평택이 인구가 지금 70만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천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너진 지역 경쟁과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정부가 약속한 국가산단, 방위산업 특화단위를 조성을 해서 진보수훈 현장을 정부 주도로 좀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동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해달라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국립대 중심으로 의대 설립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중 대진대학교는 유리한 사립대학교고 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도 의과대학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에 대진대 병원이 있는 의대를 설립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해슬 반환 공여지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을 우리가 유치해 달라는 겁니다. 이 최적의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또 천혜의 자연 환경, 또 뛰어난 또 부지, 또 빙상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우리 동천시이기 때문에 이 발전 가능성까지 명실상부한 동천이 최적지입니다. 지난해 12월은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우리 동천 시민이 근 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또 상경해서 집회를 또 벌였고, 또 집회 이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도 우리 동천시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올해 2월이죠.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면서도 우리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또 전달했지만,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무다로 또 일관해왔고 또 이에 참다 못한 우리 동천 시민이 지난 4월 28일이죠. 10년 만에 미 이사단 앞에 모여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동천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이나 또 국회의원님 또 시민들과 협력해서 총력중 대응을 또 하려고 합니다. 확고한 우리 의지가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주당 8기 임기 내에 동천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일까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임금도 OECD 평균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10년 전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8,922달러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9위, 1위는 아이슬란드로 79,473달러였고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미국, 4위는 스위스, 5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41,509달러로 25위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와 임금의 인상폭이 매우 작았던 반면 한국은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또 엔화 약세 현상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많고 점차 격차를 벌려 나간다는 게 그리 불쾌한 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치솟는 물가에 실질 소득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정부시와 한국철도공사 의정부관리역 그리고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가 노숙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 역사 주변의 환경 미화와 노숙인 단기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됐는데요.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는 6월부터 11월까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사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조진숙 포천시의원의 발의로 포천시 교통안전조례를 개정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원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연간 최대 20만 원의 버스 교통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직장맘 워라밸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정 100가구를 모집합니다. 직장맘 워라밸 휴가 지원 사업은 양주시에 있는 문화관광시설 6곳에 입장료와 체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필룩스 조명박물관과 송암천문대, 천봉 나전칠기 체험관과 회암사지 박물관, 두리랜드와 가나 아트파크 중 한 곳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주시 여성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다자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과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